안녕하세요, 펜카스입니다. 여러분, 이 커피가 당뇨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특히 제가 약국에서 당뇨인분들 상담할 때마다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한 환자분께서 약사님, 커피를 진짜 끊어야 하나요? 라고 진지하게 물으신 적이 있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당뇨에 오히려 좋은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 방법으로 커피를 하루 2잔씩 마시면서 오히려 당뇨를 잘 관리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뇨가 커피에 나쁠 것이다 라고 답하신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달달한 믹스커피,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만 해도 고깃집에서 식사 마치고 나가는 길에 믹스커피는 몸에 해로울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절대 마시지도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믹스커피가 정말로 그렇게 몸에 해롭고 당뇨에 나쁜 게 맞을까요? 이걸 알아보려면 성분표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믹스커피 한 포의 칼로리는 50kcal이고 들어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커피 한 티스푼, 프림 1.5티스푼, 설탕 1.5티스푼 들어있습니다. 포화지방 덩어리인 프림에 설탕까지 들어있는데 이거 딱 봐도 당뇨에 나빠 보이긴 하죠. 자, 그런데 진짜 나쁜 건지 살펴보려면 좀 더 깊게 봐봐야 합니다. 먼저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지방의 사슬 길이가 짧은 반쇄 지방산입니다. 즉 우리 몸의 효소가 잘라내기 쉬워서 빠르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지방이에요.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포화지방은 사슬 길이가 긴 장쇄 지방산이고요. 쉽게 말해 믹스커피에 프림에 든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크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당뇨인들이 가장 집중해서 볼 부분이 설탕인데요. 커피 믹스에 든 설탕 1.5티스푼은 5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청포도 사탕 아시죠? 이거 한 알에 당이 7g 들어있습니다. 즉 믹스커피 한 포에 들어있는 당은 알사탕 한 알보다도 적게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밥 한 숟가락 될까 말까 하는 양입니다. 혈당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양은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즉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믹스커피를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이 정도로 수시로 마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당뇨인이라고 해도 믹스커피 하루 한 잔 정도는 드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믹스커피에 대한 누명은 벗겼습니다. 그런데 당뇨인이라면 절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모닝커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커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에 들고 일어나게 되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중 코티솔 농도는 수면 중에 특정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기상 후 30에서 45분 정도의 최고로 높아진 후에 서서히 감소하는데요. 그런데 이 코티솔은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커피에 많이 든 성분이 뭐죠? 맞습니다. 카페인입니다. 이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이 코티솔의 분비를 더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당뇨인의 경우 안 그래도 공복 혈당이 높은 게 문제인데 이 아침에 잠 깨겠다고 커피를 빈속에 때려 넣는다? 이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믹스커피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 공복에 커피 마시는 습관이 당뇨인에게 엄청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침에는 커피 안 됩니다. 차라리 커피 드시고 싶다면 디카페인으로 드시거나 혈당 관리에 좋은 레몬수나 유기농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믹스커피를 먹는 게 당뇨에 좋은 것이냐? 그 말이 아니란 건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믹스커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정도로 꼭 피해야 하실 필요는 없다. 하루 한 잔은 드셔도 괜찮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그건 바로 당뇨의 도움에 대한 커피,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커피의 종류입니다. 당뇨 잡는 커피는 당연히 블랙커피입니다. 혹시 달달한 커피 뭐 없을까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설탕 들어간 커피 드시면 당연히 혈당이 내려갈 일은 없겠죠. 그리고 필터 커피라고도 부르는 핸드드립 커피가 크레마라고 불리는 커피 기름이 덜 생기는데요. 이 크레마에는 카페스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카페스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핸드드립 커피로 드시는 것이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앞에서 제가 아침에 비몽사몽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카페인이 코티솔에 영향을 줘서 공복 혈당을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코티솔 농도가 낮아지는 오전 11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대에 마시면 커피 속 항산화 물질인 클로로겐산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도 없고 각성작용이 강한 카페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마시는 커피의 경우에는 오후 2시 전에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후 시간에 마시면 오히려 카페인의 각성작용 때문에 밤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이 당뇨와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 다음날 아침에 코티솔 호르몬의 농도가 더 높아져서 공복 혈당을 훨씬 잡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에 넣어 먹으면 풍미도 좋아지고 혈당 조절도 더 잘 되는 재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가 당뇨에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계피에 있는 신남알데히드, 신남익산 같은 항산화 폴리페놀들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 이름이 신남으로 시작하잖아요. 아이고 신난다 할 때 그 신난다는 뜻이 아니라 계피의 영어 이름인 시나몬에서 따온 겁니다. 그만큼 이런 항산화 폴리페놀들이 계피의 주성분이라는 말입니다.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들 중에서도 혈당 조절을 가장 잘해주는 핵심 성분은 MHCP입니다. 이 MHCP는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천년 인슐린이라고도 불립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기능입니다. 제가 아까 어려운 성분들 얘기하면서 이 성분들이 항산화 폴리페놀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산화 기능이란 건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인데요. 우리 몸의 산소는 혈관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항산화는 곧 혈관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혈당을 관리하는 이유가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 이곳저곳이 손상되기 때문이잖아요. 혈당도 피 속에 있는 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서 주로 손상되는 곳 역시 혈관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동맥경화 같은 치명적인 혈관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을 꼭 챙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계피가 영어로 시나몬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계피랑 시나몬은 서로 조금 다른 재료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그냥 계피로 번역해 버렸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계피를 드시려면 계피와 시나몬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 정보입니다. 그냥 계피가 당뇨에 좋다를 넘어서 어떤 계피를 드셔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계피인 카시아 계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계피를 가루 형태로 접하기 때문에 원래 계피가 이렇게 생겼는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가루 형태로 볼 수 있는 계피는 대부분이 카시아 계피입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이 원산지여서 중국 계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옛날부터 약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쓰는 계피도, 우리나라 전통 음료인 수정과에 쓰이는 계피도 보통은 이 카시아 계피입니다. 그리고 당뇨인들이 먹어야 할 계피는 이 카시아 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셔야 하는 계피는 바로 이렇게 생긴 실론 계피입니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를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카시아 계피는 한 겹으로 두껍게 말려져서 있고, 실론 계피는 여러 겹으로 얇게 말려 있죠. 실론 계피가 바로 시나몬입니다. 계피와 시나몬은 아예 종 자체가 다릅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생긴 것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맛도 다릅니다. 카시아 계피가 매운맛과 알싸한 향이 나는 반면에 실론 계피는 향이 은은하고 약간 달달한 맛이 납니다. 이 둘은 고향도 다릅니다. 홍차 중에 실론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론이 스리랑카의 옛날 이름입니다.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카시아 계피와는 다르게 실론 계피의 원산지는 스리랑카입니다. 가격도 최소 2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안타깝게도 카시아 계피보다 실론 계피가 더 비쌉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계피는 보통 카시아 계피이기 때문에 실론 계피 드시면 향이 너무 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왜 당뇨인 분들께 실론 계피 드시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카시아 계피가 약재로 쓰였던 만큼 간독성을 일으키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실론 계피에 수십 수백 배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계피를 넣은 커피를 가끔 즐기실 분들이라면 저렴한 카시아 계피 드셔도 괜찮습니다만 매일 드실 것이라면 쿠마린 성분 때문에 무조건 안전한 실론 계피로 드셔야 합니다. 이 실론 계피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알바 등급이나 C5 스페셜 등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높은 등급의 실론 계피 가루도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거 사서 드시면 됩니다. 제품이 많아서 어떤 걸 사셔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제가 먹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 실론 시나몬 파우더, 저는 네이버에서 사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다만 계피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론 계피에도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쿠마린이 소량 들어있긴 하기 때문에 평소에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커피와 계피가 당뇨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혈당 조절, 항산화 기능을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계피와 커피의 공통점입니다. 이 말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말이고요.
이게 바로 제가 커피에 계피를 타서 드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드실 때는 따뜻한 블랙커피에 계피를 반 티스푼 정도 타서 드시면 됩니다. 반 티스푼 정도만 2.5g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면 되고요. 한 잔으로는 모자라신 분들은 최대 2잔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계피 커피에 거품을 많이 내면 그게 바로 카푸치노입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파는 카푸치노에도 이 실론 계피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커피와 계피는 풍미의 궁합도 훌륭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팁 드리자면, 커피는 영양소를 배출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커피 드셨으면 최소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영양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양제 정보 정리해 놓은 개인 사이트를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둘 테니까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인 분들 커피는 크림이나 설탕 없는 블랙으로 11시 이후에서 오후 2시 이전에, 계피 중에서도 실론 계피를 반 티스푼 넣어 먹으면 가장 좋다. 하루 한 잔, 최대 2잔까지 마실 수 있다. 감사합니다.